대표님 그 요번 연도 그 수입차 판매 집계 또 보니까 다 독삼사던데 독삼사 말고는 영 없나요? 다른 수입차는? 그렇죠. 일단은 뭐 독삼사 BMW 벤츠를 빼고는 판매가 저조하죠. 그런데 이제 SUV하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순위에 없다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. 자, 그래서 독삼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차량 몇 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차량은 안전의 대명사죠. 볼보입니다. 독삼사 차량, 특히나 뭐 벤츠나 BMW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세단, 프리미엄 세단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. SUV는 뭐 굳이?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. 하긴 그게 또 가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. 그렇죠. 보통 1억대가 가까이 되니까요. SUV를 굳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겠냐,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가성비 측면으로 굉장히 좀 접근하기가 좀 쉽고, 특히나 뭐 SUV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밀리카다 보니까 패밀리카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. 실내 디자인이 단단하다, 옹골차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가죽이라든지 어떤 이런 우드의 배열이 적절하게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정말 세련돼 있다 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. 전체적인 거에서 정말 하나를 꼽으라면 전 시트, 이 시트만 좀 떼서 내 차에 넣고 싶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편안하고 좀 감싸주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이 차가 이제 10만 정도 뛴 차량이에요. 근데도 컨디션 자체가 흠집 없이 깨끗해요.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세팅 재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. 이 핸들 보세요, 감독님. 핸들에 뭐 자국이나 흠집이 전혀 없다는 거. 손잡이 있잖아요. 일반적인 차하고는 정말 달라요. 굉장히 편해요, 열고 닫기가.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정말 많은 어떤 노력과 생각과 집중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거든요. 운전했을 때 이 자세도 좀 바른 정자세가 나와요. 버튼들도 바깥으로 빼놨잖아요. 이런 게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. 이런 것들이 운전자들 편하게 만들지 않았나. 볼보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믿어요. 타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빡 들어요. 잠깐인데도 그런 느낌이 드니까. 다음 차량은 미국 차량의 대명사죠. 포드 익스플로러입니다. 대형 SUV에서는 국내에서는 판매 1등입니다. 대형 SUV는 독삼사에는 뭐가 있죠? 일단 뭐 X5가 있고 벤츠의 GLE, GLS가 있는데요. 그 차량들은 좀 넘사벽이잖아요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닌데,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같은 크기에 금액대는 뭐 절반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죠. 외관은 약간 좀 화려한 느낌이 있었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스탠도 있고 그릴도 굉장히 크고 웅장한 느낌에 압도되는데, 실내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좀 어둡게 해놨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. 그리고 이게 이제 2021년식인데 액정 자체도 너무너무 작고요. 또 칭찬을 좀 하자면 옵션이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뭐 핸들 열선이라든지 아니면 통풍 시트라든지 잘 돼 있어요. 뭐 메모리 시트 이런 건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이런 것 같아요. 화려하진 않지만 있을 건 다 있다. 그러니까 실용주의.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항상 생각하는 뭐 가성비 실용적이면 되지 뭐, 이런 느낌이 딱 들어가 있어요. 그냥 뭐 좀 중후한 느낌도 어떻게 보면 좀 있는 것 같고. 뭐 생각의 전환인데요. 일단은 뭐 화려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 차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런데 공간 하나만큼은 그러니까 되게 넓어요. 굉장히 차가. 넓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가족들 좀 많으신 분들 놀러 가실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더구나 또 이게 휘발유 차량이니까 피로감도 좀 덜해요. 미국은 휘발유 차량의 종주국이고요. 독일이나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젤 차를 좀 잘 만드는 회사고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하이브리드에서 뭐 독보적이죠. 그럼 우리나라는 뭘 잘 만들죠? 일단은 뭐 다 잘 만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우리나라가 또 요즘에 이제 전기차도 잘 만들고 있잖아요. 전기차.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도래하는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우뚝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. 이 크기의 이 정도의 옵션에 독삼사 차량을 보시면은요, 거의 2배 이상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금액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를 만족하시려면 제가 봤을 때 이 차밖에 없습니다. 이 차량은 이제 6세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금액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차 말고 이제 5세대를 보시면은요, 한 1,500만 원대에도 괜찮은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익스플로러를 보신다면 6세대 말고 5세대 보시면은요, 정말 괜찮은 차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마지막 차량은 렉서스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죠, 일본 차 하면 하이브리드, 하이브리드 하면 렉서스. 독삼사에서도 하이브리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정말 말도 많고 크레임이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불만들도 상당히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독삼사 차량들은 사실 뭐 전기차라든지 휘발유 차량들은 많이 찾으시는데, 이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일본차, 특히나 이 렉서스를 많이 찾으십니다. 전체적으로 좀 밝은 톤이에요. 이 대시보드도 검정이 아니고 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? 시트는 브라운이고요.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좀 날카로워요. 이 외관에서 봤던 어떤 그런 느낌을 그대로 실내에도 가지고 온 느낌이에요. 날이 좀 살아있다? 약간 좀 사무라이 칼날처럼
이런 느낌이 있고, 독특한 건 뭐냐면 계기판은 좀 튀어나와 있는데 이 내비는 좀 들어가 있어요. 좀 멀어요.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보기가 좀 어렵지 않냐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전체적으로 좀 납작해졌어요. 또 연비는 굉장히 좋아졌어요. 전세 대비해서 한 3-4km. 그러니까 지금 평균 연비가 18에서 20까지 나오니까 많이 생각하는 기름값, 유지비 이런 거에서는 특화돼 있지 않나. 뭐 장고장이 또 없기로 유명한데 대표님도 몇 년 타셨잖아요. 오래 탔죠. 정비소를 뭐 들리셨던 적이 뭐 아예 없었습니다. 저는 실질적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요. 그냥 엔진오일만 교체했을 뿐이고 브레이크 라이닝 정도, 이 정도만 교체했었기 때문에 잔고장이 없어요.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일본은 새로운 거를 개발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거를 고장 안 나고 오래 쓰고 다듬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장인 정신이 어떤 이런 제품에 들어져 있어요.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한 걱정들이 정말 많더라고요, 일본 사람들이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자동차에서는 이렇게 좀 변하지 않는 견고함, 그리고 이런 장인 정신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혁신을 계속 이루다 보니까 물론 뭐 좋은 경험을 할 수는 있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따라오고 거기에 오는 어떤 불만들,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좀 꾸준하게 장인 정신이 어우러지는 게 좀 더 맞지 않나, 자동차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그렇죠. 그 렉서스는 또 중장년층 분들이 좀 많이 또 찾으시는 차니까 그렇죠. 너무 멋있을 필요가 또 있나 싶기는 해요. 고성능이라는 느낌이 물론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자동차는 약간 좀 안전한 것도 굉장히 많이 추구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고성능이 필요한가? 라는 의문점을 제시했을 때 우리가 핸드폰 기능 다 활용하지 않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전화를 걸고 뭐 유튜브를 보고 카카오톡을 하는 정도인데 굳이 그렇게 고성능이 들어가야 되느냐, 그런 의문점을 제시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렉서스는 잘하고 있지 않나,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. 그죠. 뭐 우리나라 뭐 툭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노인 보호 구역에 시속 100km 제한에 맞아요. 달릴 데도 없는데 시내에서는 50km 이상 달릴 수도 없어요.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 정말 많잖아요. 맞죠. 쇼바 다 터집니다. 정말 아무리 좋은 에어소스 들어가도요, 다 터지게 하면 비용이 뭐 1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게 과연 우리를 위해서 맞는 건지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거죠. 렉서스 다 좋은데 그게 가격이 좀 세가지고. 일단은 이제 가격 방어가 잘 되는 이유가요,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증 중고차가 존재합니다. 독삼사 있잖아요. 그렇죠. 독삼사도 인증 중고차가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가격 방어가 잘 되는데요. 아까 보셨던 이제 볼보라든지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인증 중고차가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가폭이 좀 많이 있는 거죠. 근데 인증 중고차가 있으면은 가격이 방어되는 이유가 뭐예요? 인증 중고차라는 거는 이 렉서스 회사 자체에서 중고차를 매입을 하는데 보통 1년, 2년 신차와 거의 차이가 안 나는 차량을 매입을 해서 재판매를 해요. 그런데 그 차를 너무 싸게 판매하지 않고 가격을 만들어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건데, 이제 이런 거죠. BMW를 샀는데 2년 만에 다시 중고차를 팔았는데 반토막이 났어요. 그러면 그 BMW 사시겠어요? 신차를 안 사죠. 중고차가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돼야 내가 이 차를 3년 뒤에 팔아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네, 많이 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거죠. 가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 줘야만이 소비자들이 그 차를 선택했을 때 손해본다는 생각을 안 하지요. 근데 그거를 또 중고로 사기에는 너무너무 좋죠. 가성비가 좋으니까요. 오늘은 독삼사 차량을 대체할 만한 수입차를 좀 몇 개 보셨는데요. 어떻게 좀 생각의 전환이 되셨을까요?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